질염이 의심되면 그냥 오셔야 되는데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면 그 전에 뭐 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그냥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세인트박 박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질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왜 질염이 여성의 감기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만큼 흔하니까 감기라고 하겠죠. 여자로 살면서 한 번 이상 다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자가 아니지만 대부분은 질염에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도 뭐 75% 나오는데 그 이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여성 생殖기 질 내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틀어 얘기하는 게 질염이고요. 원인을 보면은 질 내부는 젖산균이라고 하는 유익균이 있거든요. 그 유익균이 질 내의 산도를 4.0에서 4.5 정도 그 약산성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유해균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생 상태가 안 좋다든지 질 부위가 습하다든지 면역력이 저하된다든지 예를 들면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 또는 성관계에 의해서 루프라고 그러죠. 질내 삽입하는 피임 기구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질염은 원흉균에 따라서 성매개 감염과 성매개 감염이 아닌 질염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성매개 감염인 경우는 그러니까 성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질염인 경우에는 파트너도 같이 치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짓거든요. 고노레아라고 하는 임질 또는 마이코플라 제니탈리움,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바이러스 타입 2 이런 정도가 성매개 질염이 되고요. 칸디다 질염, 가드넬라에 의한 세균성 질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매개 질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치료 받으실 필요 없고요. 또 한 가지 요즘 문제되는 게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라는 균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는 공생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균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치료 지침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트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질염의 이제 증상들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은 일단 분비물이 많이 나오죠. 가렵고 따갑고 자결감도 있고 통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교통, 배뇨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는 질염도 있는데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한 75% 정도는 증상이 없습니다. 남자도 한 50%는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증상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질염 중에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그런 질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는 질 분비물이 하얗게 치즈 덩어리라고 그러죠. 우유가 오래되면은 남는 그 덩어리가 있죠. 그런 것 같은 분비물 덩어리가 나오게 되고요. 아주 매우 가렵게 됩니다.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특이한데 오징어 냄새라고 그러죠. 그런 냄새가 나는 게 특징적이고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으로는 녹황색 거품이 나는 분비물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폐경 여성분들에 나타나는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는요, 진한 노란색 분비물이 나오고 뭐 피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특징적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을 보고 모든 그 질염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 균을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외래에서 검사를 하면 PCR 검사라는 건데 하루 이틀 있다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너무 증상이 심하면 균을 확인하기 전에 그 선생님께서 아마 이제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처방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 검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검사를 할 때 좀 씻고 오셔가지고 너무 질환이 깨끗하면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질염이 의심되면 그냥 오셔야 되는데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좀 씻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면은 그 전에 뭐 질정을 넣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그냥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염이 걸린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검사를 해보면 정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성은 생리 사이클에 따라서 분비물의 양상이 바뀝니다. 배란기에는 냉이 콧물처럼 아니면 계란 신자처럼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이렇게 끈적거리게 나오거든요. 배란기가 지나고 생리가 가까워지면서 노랗고 탁해지고 몽글몽글하게 그렇게 냉이 나오게 됩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냉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걸 모르고 여성분들도 모릅니다. 근데 남자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그러면 생리 기간 중 질염 검사를 와도 상관없을까요?
생리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생리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언제라도 오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단 오시기 전에 질환을 세척하거나 질환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성관계 후에 남자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시는 분 중에 정상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내 분비물은 약산성이에요. 산도가 4.0에서 4.5 정도인데, 그러면 그 냉의 냄새는 사실은 약한 식초 냄새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병이 있는 줄 알고 막 뛰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여성분도 모르고 남자는 더러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오시는데, 건강한 냉의 냄새는 사실은 약간 시큼한 냄새입니다. 물론 진료실에 딱 왔을 때 냄새가 진료실 전체를 다 풍기는 그런 냄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냄새는 그냥 본인이 알거나 성생활할 때 알게 됩니다. 악취죠, 악취.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염증이 있는 거고요. 근데 냄새로서 질염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니까. 이상 닥터 세인트박이었습니다.